선거기획 전문기자 설석영 기자 나왔습니다. 설 기자. 예. 자, 수원시 병지역 여기를 보면 보통 보수와 진보 당선자가 최근에 엎치락뒤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떤 지역인지요? 예, 지난 총선까지는 수원 지역 중에서 보수세가 강한 동네로 분류가 되고 있었는데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버지인 남평우 전 의원과 남경필 전 지사가 이곳에서만 합쳐서 7선을 거둔 지역입니다. 그럼 보수의 아성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남 전 지사가 40대 후반에 5선이라는 큰 타이틀을 만들 수 있었고요. 네. 그것을 발판으로 경기도지사까지 당선이 됐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하신 것처럼 세습 지역구 중 한 곳인데요. 하지만 최근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이러한 보수 성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민주당세로 조금은 바뀐 모습입니다. 네, 현재는 민주당 세다. 그리고 남경필 전 지사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원병 지역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죠. 자,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세로 바뀌었으면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주요 정당 예비 후보 4명을 모두 만나고 왔는데요. 네. 사실 단정 짓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들과 현장을 함께 돌아다니는 보좌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여러 셈법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셈법들이 작용한다. 그 셈법들이 뭔지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 정의당 예비 후보를 만나고 왔는데요. 김영진 의원이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하기는 하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에서도 후보를 냈거든요. 정의당은 수원에서 이 병 지역과 무 지역에만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표가 일부 정의당과 민중당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보수 진영은 반사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용남 예비 후보가 선거 운동을 이미 벌이고 있고요. 민생당의 김영택 예비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먼저 김영택 후보는 저를 만났을 때 중도 정당임을 강조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오늘 이제 손학규의 바른미래당과 박지원의 대한신당, 정동영의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선언하면서 전략을 조금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영택 후보는 곧바로 당명도 바꿔야 되고요. 호남에서 시작한 이 세 개 정당의 연대는 중도층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견제를 해야 하는데, 보수 진영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이 연대 정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했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오늘 민생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호남 지역 상당히 이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역시 어떨까요? 통합당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김용남 후보 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김영남 예비 후보는 김영진 현역 의원에게 1패를 한 전 국회의원인데요. 네. 이번 총선을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생각보다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후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다수의 매체에도 출연하고 있고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유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예비 후보가 수원 출신이라는 나름의 맨파워는 있다고 하지만 중앙당의 행보에 따른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미래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김영남 예비 후보가 뒷심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김영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출마 선언 시기도 고심 중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 중으로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현역 의원의 강점이기도 하죠. 자, 예비 후보들, 내가 수원병 발전을 이끌 적임자다. 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수원병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수원병 선거구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통과 전통시장 그리고 집값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역인 만큼 후보들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순서대로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네, 평상시에 팔달구민들을 만났을 때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고 크게 듣는 얘기가 사통팔달의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분 당선 연장선이 언제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기본 계획을 2006년에 고시했는데 그러면서 1단계로 분당 정자에서 광교까지 하고 2단계로 분당 광교에서 호매시까지 하는 거로 결정이 됐었는데 14년 동안 그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었지만 국회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가면서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 1월 15일 날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즉 14년 만에 신분 당선 연장선 사업의 새로운 출발을 확정했다라는 것이 정말 지역 현안의 해결에 첫 출발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대 관심사라는 사통팔달의 교통 문제. 자, 그 문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확정을 본인이 많은 힘을 써서 확정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 발전이나 교통 편의로 보면 이게 그야말로 뭐 14년 만에 뭐 최고 호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1월 15일 발표 당시 호매실 연장선 구간에 있던 주민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소리에 흥분을 했었고요. 네. 수원시나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 오랫동안 끌고 왔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서로 전하고 했었습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쾌거를 외친다 해도 이 노선이 또 제때 완공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사실 계속 과제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매실 연장선의 기간 내 완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자, 팔달구 어느 곳보다 수원의 어느 곳보다 전통시장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 민생경제 직격탄. 바로 이건 뭐 선거 현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두 후보가 나란히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가장 크게 짚었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 김용남 예비 후보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수원병은 전통시장만 14개가 있을 정도로 시장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 여기는 대형 마트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죠. 저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냐면 수원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한옥타운을 조성해서 전주 한옥마을보다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체류형 관광의 핵심으로 조성하고자 하고요. 네. 수원 화성 의궤 그야말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있고 관광지로 유명한 이 수원 화성 이 지역구의 팔달구가 바로 이 지역구인데 여기에 한옥타운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런 주장이죠. 예, 그 수원하면 말씀하신 화성 그 성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화성을 대표 관광지로 확실히 키워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주변 전통시장이나 유명한 통닭거리 등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테고요. 다음은 민생당 김형태 예비 후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팔달문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의 백화점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대형 주차장이 완비돼 있고 시설이 현대화돼 있으나 우리 전통시장에는 주차장도 너무 열악하고 시설도 역시 현대화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정치인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재래시장의 정말 본산 팔달구. 여기는 또 아파트가 또 중심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달구 하면 이른바 수용성 지역, 특히 이 아파트 값이 급상승 지역이라서 규제 대상에 들어 있고요.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30, 40, 50대의 가장 큰 민원이 아파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후보들도 이걸 현안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소개해드릴 박예휘 정의당 예비 후보인데요. 네. 유일한 20대 출마자입니다. 말씀하신 청년들의 고민을 얘기해줬는데 바로 너무 치솟은 집값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정책으로 이 정책으로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박예휘 정의당 예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또 수용성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토지나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팔달이 나머지 세 구보다도 훨씬 먼저 이제 지정이 되었고 조정 지역으로 실제로 행궁동의 문제라거나 젠트리피케이션 모든 그런 이런 부동산 관련된 지대에 관련된 문제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또 팔달에서 부동산 주택 문제를 가장 먼저 앞서서 누구의 눈높이, 누구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해결을 할 것이냐, 누구의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할 것이냐, 여기서 제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안은 아무래도 재개발과 또 거기 안에서 삶의 터전을 계속 빼앗기고 내몰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저는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청년 정치인답게 내 집 마련과 삶의 터전 이런 부동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네요. 예, 어딜 가나 이 문제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이 지역 집값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집값이 좀 안정될지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예비 후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후보들은 어떤 강점,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일단 뭐 현역이 있고요. 전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당 부대표 등 이력들이 좀 화려한데요. 네. 자, 그럼 먼저 현역 의원이죠. 김영진 의원. 본인의 강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현역 의원답게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임기가 연장이 되면 일의 연속성도 있겠고요. 그동안의 성과도 있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팔달 국민들과 만나왔습니다. 선거 때 반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발로 뛰면서 팔달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6년 계획된 후 진행되지 못한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14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팔달경찰서 신축 예산 사업비 602억 원 중 80%인 48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발로 뛰면서 지역 구민을 만나왔고 해결해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결과를 통해서 그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자, 현역 의원의 강점 역시 업무의 연속성 주정할 만하죠. 자, 김용남 후보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는데 지금 김용진 의원에게 뺏긴 상태. 어떻게 탈원할지 어떤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어서 미래통합당 김용남 예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일단 중앙 무대에서의 정책 수립과 추진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죠. 제가 2014년 7월 30일 날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그해 연말에 박춘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치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팔달경찰서의 신설을 구상했고 구상부터 실제로 팔달경찰서 유치 확정되기까지 딱 1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해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놀랬고 그때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차례대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 사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또 배우기도 했고 제가 일을 잘 하는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 일을 해냅니다. 드라마 한 대목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 예비 후보들은 자기 강점에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팔달경찰서 유치, 자 검사 출신이었던 김용남 예비 후보가 해냈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현안 중에 치안 문제도 항상 깨어있기 마련인데요. 팔달구가 좀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만큼 김영남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곧바로 팔달경찰서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팔달경찰서는 내년 완공이 목표인데요.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바른미래당, 전 바른미래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민생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김형태 예비 후보. 자, 이제는 뭐 당이 합당돼 가지고 그 어떤
본인의 의상 변화가 생길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예, 중앙당에서의 흐름과 방향은 좀 변화가 생기겠고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맨파워가 얼마나 작용하느냐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영태 예비 후보는 그래서 중앙당의 논리보다는 자신의 연고를 강점으로 내세웠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한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폭넓게 사유하고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최대한 객관화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대중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다소 앞선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영태 예비 후보는 김근태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의 사촌 동생이라는 점도 부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기획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민생당으로 통합했지만 곧바로 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당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출범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대표죠. 총선에 나선 박예휘 후보. 자, 이분 소속이 정의당인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상당히 정의당도 비례대표의 공간이 많아졌는데 지역구위원회에 도전했습니다. 왜일까요? 비례로 출마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저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정의당의 경우 사실 쟁쟁한 현역과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 도전장을 제출하더라도 네. 사실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후보의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박예휘 예비 후보에게 비례 출마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까? 예,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했을 때부터 비례는 염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무조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또 청년 정치인들의 무차별적으로 비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 틀을 깨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게 바로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년 국회의원도 지역구에서 배출될 수 있다. 이걸 뭐 스스로 입증해 보이겠다 그런 자신감이죠. 네, 제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했고요. 동료들이 정의당 비례의원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정치권 입문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당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 입문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식견도 좀 보여줬는데요. 정의당 박예휘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이제 중앙당의 부대표로서 중앙정치 영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원시의원회 지난 이제 4기 때부터도 운영위원으로 함께했고 지금도 부위원장으로서 계속 지역과 중앙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정치에 대한 정당 내의 경험도 있지만 제가 중앙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소위 국회의원 후보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엘리트 가도의 삶을 걸어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것과는 다른 코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보통의 사람,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삶을 바꾸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아무래도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민과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그 박예휘 후보는 전라도 진안 사람인데요. 대학 진학 뒤에 수원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도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다면서 바꾸고 싶은 게 참 많다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네. 자, 바꾸고 싶은 게 참 많다 그랬는데 정의당이 수원병에서 또 수원무에만 또 두 군데만 후보를 냈다고 하는데 자, 이분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중도층과 진보 진영의 표심을 흔들 수도 있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가장 무서운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장 좋은 러닝메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각자 노선으로 출마를 하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네. 전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는데 이 후보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눈 대화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크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는 역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됐고 수용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억이라는 숫자가 정말 눈앞에 돌아다니는 웃지 못할 현실이라서 그래서인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야권 후보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논리인데 8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일찌감치 지정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더 예민할 것 같거든요. 김영남 예비후보는 대통령께 경제 과외교사를 구하기를 권한다 이런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누구나 통감하는 현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안 많고 사연 많은 10월 8달 지역에 출전하는 주요 정당 예비후보들 설수경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로 국회의원 선거 총선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시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경기도 내 예상되는 격전지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기획 계속됩니다. 설석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